새말귀 천일결사 회향 특강 제2강 일과 굴리기 발원 원노트 쓰기 일심행 안경의 소개. 현재 보림선원 서울선원장. 부산 출생. 부산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1975년에 백봉 김기축어사 문화에서 공부를 시작하였으며 이후 가정주부로 생활하면서 백봉 선생의 가르침인 새말귀 수행을 지속해왔다. 2011년 보림선원 서울선원장의 소임을 맡아 도반들과 함께 수행에 매진하고 있다. 주요 저서. 이 말 한마디 듣기 위해 이 세상에 왔노라. 예불송. 새말귀 안내서. 빨간 장미는 무슨 색깔일까? 일어나서 5분, 10분이라도 앉고 저녁에 자기 전에 5분, 10분이라도 앉읍시다. 지금 제가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기는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께서 정말 행동으로 옮기실 수만 있다면 정말로 많은 변화가 옵니다. 행동으로 꼭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점을 매일매일 점을 찍어야 돼요. 매일매일 점을 찍습니다. 이 예불 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매일매일 밥 먹지 않습니까? 또 쉬지 않고 숨을 쉬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예요? 내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예불을 하고 아침 저녁으로 앉고 이러는 것은 바로 나의 본래의 그 자리를 드러내는 정말로 중요한 습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이고 내가 그 공부를 어떻게 해? 이렇게 또 생각을 해요. 또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가 너무 커서 어떻게 해결을 해? 이렇게 하는데 점을 한번 찍어요. 점 찍어요. 자, 오늘 점 찍었어요. 내일 점 찍어요. 모레 점 찍어요. 그냥 매일매일 점만 찍는 거예요. 이렇게 점만 매일매일 찍으십시오. 뭐 한다 안 한다 생각도 없이 그냥 점만 찍어요. 점 찍으면 뭐가 돼요? 이게 모이면 선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처음에 처음부터 꼭 찍을 생각을 안 하고 선을 먼저 그리려고 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우리 요새 젊은이들도 굉장히 살기가 힘듭니다. 저희 때만 해도 좀 좋은 학교 나오고 이러면 다 직장이 다 보장이 되어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뭐부터 찍어야 되냐면 점 하나를 먼저 찍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그 다음 날 또 점 찍어요. 그럼 자꾸 점을 찍어요. 자꾸 점을 찍다가 보면 점이 뭐가 됩니까? 점이 뭐가 돼요? 자꾸 찍으면 면이 됩니다. 점을 자꾸 찍으면 면이 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면이 되려면 어려워서 못합니다. 뭐부터 찍어야 된다? 점 하나를 찍어야 되는 겁니다. 다음 날 또 점 하나를 찍고 그 다음 날 또 점 하나를 찍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점을 계속 찍어요. 점을 계속 찍으면 점 하나가 뭐가 된다? 선이 되고 점 하나가 면이 되고 점 하나가 입체가 됩니다. 이거는 이 공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주성 보사님 그림도 그러시죠? 그림도 매일매일 점 찍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점 하나만 꼭 찍으면 좋을 텐데 이 점을 안 찍어요. 그래서 예불 하는 것도 뭐다? 점 찍는 거예요. 오늘 점 찍고 내일 점 찍고 오늘 5분 10분 앉는 것도 오늘 점 찍고 내일 점 찍고 그냥 점만 찍는 거예요. 점만 찍고 뭐 한다?
결과를 예측을 안 해요. 기대를 안 해요. 근데 사람들은 안 그렇게 해요. 어떻게 하지요? 내가 요만큼 하면 이만큼 올 거야, 결과가. 이렇게 해서 먼저 딱 결과에 대해서 예상을 하고 하지요.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점만 찍어요. 매일매일 점만 찍어요. 점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점만 계속 찍어요. 이것을 제가 뭐라고 하죠? 아름다운 기다림이라고 해요. 아름다운 기다림이라고 하는데, 내가 뭘 이렇게 결과를 예상을 하고 기대를 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찍는 겁니다. 오늘 또 일어나서 습관적으로 찍어요. 내일 또 일어나서 그냥 찍어요. 찍다가 보면 100개도 찍고 1000개도 찍고 10,000개도 찍을 거 아닙니까? 만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꾸 찍어요. 그냥 찍어요. 찍어봐요. 찍어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개원한 지 만 6년이 됐어요. 그래서 예불하고 앉자, 또 원노트 쓰자, 감사노트 쓰자 하는 것을 지금 몇 년 동안 했는데 아직도 안 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 하나 찍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점 하나 찍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점을 찍자 이겁니다. 점을 찍자. 그래서 이 아침에 일어나서 앉고 저녁에 자기 전에 5분, 10분이면 긴 시간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긴 시간이 아닌데 잘 안 됩니다. 이게 습관이 안 돼 있었어요. 습관이.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일 좋은 방법이 한 개 있는 것 같아요. 이주성 목사님 뭘 것 같습니까? 그 알기로는 습관이 3번만 반복을 하면 이게 습관으로 굳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뭘 하느냐? 근데 참 기도나 이렇게 정진을 해보면 말입니다. 작심삼일이란 말이 어떻게 그렇게 딱 맞는지 모르겠어요. 하루 딱 막 마음을 세워서 하루 하지요. 그러면 이틀 하지요. 사흘 딱 하고 나면 나흘째는 이상하게 스르르 힘이 빠져요. 그래서 이 3-7일 기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일 기도를 하는데 21일 정진을 하는데 3일을 7번 한다. 이러면 똑같이 21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힘이 좀 덜 들어요. 첫째 날 입제하고 둘째, 셋째 날 회항하고 넷째 날 새로 시작하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21일을 3 곱하기 7로 하는 겁니다. 더 잘게 쪼개면 어떻게 되죠? 하루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말 있죠. 코끼리를 먹으려면 어떻게 먹습니까? 코끼리는 집채만 하거든요. 사람은 코끼리에 비하면 요만합니다. 그죠? 그래서 코끼리를 먹으려면 어떻게 먹습니까? 공덕행 보살님, 코끼리 먹으려면 어떻게 먹습니까? 어떻게 먹어야 코끼리를 다 먹을 수 있습니까? 잘게 나누어서 어떻게 한 입씩. 오늘 한 입 먹고 내일 한 입 먹고 시간이야 많이 걸리겠지요. 그런데 코끼리를 다 먹을 수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그냥 무턱대고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기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이고, 잘 할 때는 어떻게 했죠?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면 이것이 몸과 마음의 습관으로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될 때까지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발언하기가 있는데요. 이 발언하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데 또 다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이 무엇이지? 요새 말하는 서양에서 말하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드림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 원이라는 것은 내 인생의 가치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가치관, 인생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꼭 해야만 되는 그 무엇입니다. 드림이라는 것은 뭐 직업, 뭐 내가 이루고 싶은 거 이런 것이 이제 드림이 될 거죠. 근데 그 드림의 그 꿈의 가치, 그 꿈보다도 더 밑바닥에 있는 거, 그것이 바로 원입니다. 원.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저는 자유였어요. 자유. 그래서 백봉 선생님한테 와서 회향이라는 것을 하나 더 첨가를 하게 됐습니다. 제 인생의 원이. 그래서 이 자유라는 이 원을 나는 자유롭고 싶다. 이 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공부를 시작하게 된 계기도 자유롭고 싶다 해서 시작을 하게 된 계기가 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고 살면서 그것도 이 자유가 발현되는 장이 되는 겁니다. 지금 직장 나가서 돈을 버시는 분, 또 다른 여러 가지 일을 딱 할 때도 요 원이 바탕이 돼서 요 원이 발현이 되는 장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근데 원이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으시겠죠. 강보련보살님 그렇죠. 원이 지금 현재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 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단순하고 명료해야지 자기에게 탁 꽂힙니다. 막 너무 길고 두리뭉실하고 흐리멍덩하면 내 자신에게 그게 원이 되지를 않습니다. 내 자신이 딱 설득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통 한 줄이거나 안 그러면 한 단어거나 두 단어 이 정도로 딱 표현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원이 지금 원을 가지고 있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그죠? 마음 저 밑에는 있는데 겉으로 나타나지 않은 거지요. 그런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해서 원을 가질 수 있을까? 내 원이 무엇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의 원이 무엇인가? 나의 원이 무엇인가 하고 어디에 넣어요? 별책부록에 넣어요. 별책부록. 이 별책부록. 이 별책부록을 또 얘기를 안 할수, 우리 서울선원에서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은 별책부록 덕을 보신 분이 많이 계시거든요. 자, 별책부록이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그 학교 다닐 때 보면 그 문제집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집이 있으면 문제집이 있고 해답집이 있어요. 보통 이렇게 나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 별책부록이라고 해요. 원 문제집이 있고, 요새도 별책부록이라고 합니까? 요새는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 시대에는 이게 별책부록이었어요. 그래서 문제집이 있고 요 해답집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잘 안 풀릴 때는 해답집을 봅니다. 해답집을 보고 참고를 하지요.
또 문제를 다 풀어놓고 점수 매길 때도 별책 부록을 보고 점수를 매기죠. 그렇게 해서 별책 부록을 보는데 이 별책 부록은 뭐냐? 해답집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별책 부록만 보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별책 부록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별책 부록은 어디에 있어요? 허공 중에 있어요. 우리 성품 속에 있는 거예요. 성품 속에 있는 책이에요. 허공책이에요. 허공책. 그래서 나의 원이 무엇인가 이렇게 해서 별책 부록에 딱 넣어놔. 그리고 내가 살면서 정말 문제가 안 풀려 이러면 어떻게 해요? 별책 부록에 딱 넣어놔요.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넣어놓고 잊어버려요. 이 점이 좀 틀린 점이에요. 자, 별책 부록에 넣었어요. 넣었으면 거기 이미 들어갔지요. 들어갔으면 이 머리에서 지워버리라 이 말입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한 번만 실제로 해보시면 이 별책 부록의 위력을 아시게 될 겁니다. 이 원리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할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생각을 하면 시간과 공간이 굉장히 좁아져요. 그 문제를 내가 해결을 하려는데 그 문제가 나의 인연과 조건 외에는 조건 그 안에서 뱅뱅뱅뱅 돌아요. 이해되십니까? 뱅뱅뱅뱅 돌기 때문에 시공간이 굉장히 좁아져요. 내 인연과 조건을 일탈하지를 못해요. 그 이상을. 그런데 별책 부록 여기다 탁 집어넣고 내가 딱 잊어버리면 내 인연과 조건을 확 뛰어넘어 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시공간이 확 넓어져 버려요. 그러면 해답이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아지겠죠. 그래서 해결이 되는 겁니다. 문제가 있을 때 별책 부록에 넣어놓고 잊어버려라. 그러면 길을 가다가 돌에 턱 채였어. 어느 날. 그런데 갑자기 별책 부록에 있던 문제가 해결이 되네. 길을 가다가 누가 나를 탁 부르는데 갑자기 그 문제가 왜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딱 해결이 되네. 그게 별책 부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나의 원이 무엇인가 이래놓고 별책 부록에 딱 넣어버리세요. 그리고 잊어요. 그러면 나의 원이 무엇이지 하고 마음속으로 쭉 그것이 이제 허공 속으로 이제 들어가서 싹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아무것도 안 하고 별책 부록에만 넣어놓고 해결이 되냐?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매일 내가 일과를 꾸준히 내가 공부를 하고 있으면서 별책 부록에 들어가야 이것이 정말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예불 하고 내가 한 5분이고 10분이고 일어나서 앉아요. 그걸 매일 하다가 보면 내 원이 무엇인지 어디서 올라온다? 내 마음 저 밑에서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올라요. 그러면 그것이 진짜 나의 원입니다. 진짜 나의 원이라고요. 그래서 이 원은 자, 그 원 한번 보십시다. 자, 원노트를 씁니다. 크고 간절한 원은 열정을 낳고 열정은 행동을 일으킵니다. 이 원이 크고 굳건하면 아주 간절해집니다. 그 간절하면 뭐다? 열정이 일어나요. 이 원이 열정을 일으킨다 이 말입니다. 그 열정은 뭘로?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포항제철, 용광로. 이주성 거사님, 그 용광로 몇 도라고 하셨죠? 네? 그 용광로가 몇 도라고 하셨죠? 철이 먹는 게 1350도 이상 가야 돼요. 1350도 이상 가야 되죠. 그래서 그렇게 높은 열을 이 용광로가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서 연료 공급이 끊겨서 전기나 뭐 그게 원료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공급되는 에너지가 끊겨서 그것이 식어지면 회복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안에서 그냥 굳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용광로를 다 부셔야 된다고 했지요. 부셔버려야 돼. 그 이상 그거는 못 쓴다고 합니다. 그 용광로를. 그것과 마찬가지로 포항제철의 그 용광로의 1000몇백 도의 굉장히 높은 열을 계속 유지하는 그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원이 우리의 공부를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에너지의 공급 원이 됩니다. 그래서 원을 가지고 이 공부를 하는 사람과 원을 가지지 않고 하는 사람은 조금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원하고 기도하는 거하고 원과 기도 내지는 정진 이렇게 하는 것이 뭐다? 한 축의 두 바퀴와 같아요. 한 축의 두 바퀴로 같이 굴러갑니다. 그래서 원이 크고 간절하면 이 정진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정진을 잘 하다가 보면 이 원도 더욱 굳건해집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이 굴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을 그럼 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아유, 나는 원이 없는데 어떡하지? 원이 없는데 어떡하지? 자, 원이 없으면 아까 어떻게 하라고 했지요? 예? 점만 매일 찍습니다. 매일매일 점을 찍습니다. 매일매일 점을 찍다가 보면 내가 무슨 원을 가지는지, 무슨 원이 있는지를 본인 스스로 마음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원을 가지고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그래서 그렇게 매일매일 점을 찍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그 별책부록에 넣으십시오 이렇게 아까 얘기를 했는데 나의 원이 무엇이지? 이렇게 했을 때 그래, 내 원이 무엇인가 별책부록에 넣자. 또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돼. 그럼 그것도 또 별책부록에 넣어요. 별책부록에 넣어요. 그래서 문제 속에 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문제 속에 답이 있다는 걸 자꾸 간과를 해요. 정열보살은 그렇죠. 문제 속에 혹시 답이 있다는 거 실감하신 적 있습니까? 딱히 기억은 안 나지만 제가 할 때 예. 이거구나라고 해서 예. 문제 속에 답이 있다는 말은 보통 우리가 문제를 보면 그 문제를 해결을 하는데 자기의 인연과 조건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그냥 거기다가 문제에다가 어떻게 섞어서 비빔밥을 만들어 버려요. 자, A라는 문제가 있어요. A라는 문제가 있으면 요 A라는 문제를 자세히 관찰하고 그 문제를 잘 통찰을 하면 그 문제 속에 답이 있거든요. 문제 속에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을 가지고 있는데 보통은 내가 나의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자료를 여기다가 범벅을 만들어 버려서 A가 제대로 있게 안 만들어요. 이상하게 A2-를 만들어 버려요. 그 문제를 왜곡을 시켜버린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말을 하면 선생님에게 오기 전에 제가 빨간 장미가 무슨 색깔이지? 이렇게 질문이 됐어. 근데 빨간 장미가 무슨 색깔이지? 빨간 장미가 무슨 색깔이지? 하나는 딱 믿는 바가 있었거든요. 빨간 장미가 무슨 색깔이지? 라고 질문 속에 답이 있다. 그 답이 나는 지금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질문 속에 분명히 답이 있다. 그거는 딱 믿었단 말이죠. 질문 속에 답이 있다. 그러니까 나는 질문만 한다. 질문을 얼마나 질문 그대로 잘 볼 수 있느냐. 이것만 문제다. 그렇게 믿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도 이제 쭉 이렇게 보니까 정말로 그 질문이 있으면,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얼마나 그 문제 사실대로 볼 수 있느냐. 이것이 문제로요. 장형원 보살님 혹시 이해되십니까? 예. 제발 이 문제를 자기 자료를 가지고 호박범벅을 좀 만들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이 문제 자체를 문제 자체로서 오롯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문제 속에 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뭐가 드러난다? 망심을 놓게 돼요. 망심을 놓게 돼서 지혜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아름다운 기다림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불하기, 명상하기, 그 다음에 발언하기, 이렇게 숫자를 자꾸만 이렇게 하면 긴 것 같지만 그냥 습관이 되면 그냥 쭉 하게 됩니다. 하는데 등광보살님 몇 분 정도 걸려요? 예불하고 다 하시는데 10분. 저도 발언 노트하고 매일 보는데 감사 노트까지 다 쓰는데 15분이면 됩니다. 저도 하루에 15분 투자해가지고 내 인생이 바뀐다면 투자 안 할 사람 아무도 없을걸요. 안 해봐서 그렇지.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보림선원 서울선원 소개. 보림선원 서울선원은 부처님의 바른 법을 널리 알리고 백봉 김기추 거사님이 주창한 새말귀를 방편으로 100만 자성 등을 밝히는 원을 세우고 정진하는 도량입니다. 보림선원 서울선원은 하나, 자성개발, 100만 자성 등 밝히기. 둘, 수행 방편, 새말귀. 밥 먹고 일하는 것이 바로 견성의 도리가 되는 새화도. 셋, 청정도량, 재정과 운영의 투명성. 넷, 인재양성, 새말귀를 전법할 수 있는 인재양성 및 청년불자 양성. 다섯, 새로운 선문화. 누구나 깨달음에 이르고 누구나 수행을 할 수 있고 성공부의 문턱을 낮추어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공부를 하며 상생과 소통의 따뜻한 선문화로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여섯, 부처님의 가르침이 생활 속에서 발현되어 건강하고 따뜻하고 살기 좋은 세상을 이루어갑니다. 법회 및 정진 안내. 화요 낮 법회 오후 3시에서 6시. 화요 저녁 법회 오후 7시 반에서 9시 반. 금요 법회 오후 3시에서 6시. 일요 법회 오전 11시에서 1시. 동학의 춘계 추계 정진 21일 정진이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 전화 02-3452-3033. 다음 카페 보림선원 서울선원. 카페 다음점넷 보림서울.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7길 24